재외국민이 억울하게 외국의 교도소에 수감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거나 주재관의 주요 인사 접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외공간의 부실한 공간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부당 채용에 보안사고 보고 누락까지 재외공간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재외공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내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간의 현실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재외공간 총 188곳 중 주 일본 대사관 등 대사관 3곳과 뉴욕 총영사관 등 총영사관 5곳을 대상으로 각 공관의 기업활동 지원,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 기업 민원 해소 등으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재관들의 전문 발송 실적의 경우 언론 보도나 보고서 등을 단순 번역하고 요약해 전달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업 민원 해소 등 지원 실적의 경우에도 타 기관으로의 민원 이첩과 유선 혹은 이메일을 통한 단순 정보 제공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또 주재국의 주요 인사 접촉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접촉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주재관의 주요 활동과 관련 개인별 편차가 컸음에도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아울러 밝혔습니다. 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나 차상위 등급이 평가 대상자의 90% 이상이어서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재경관은 2020년 상반기 중 직접적 활동과 주재국 협조를 통한 민원 해소와 같은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의 폭우 사태가 해안가 부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 약화가 심해지며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산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느낀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시의회와 주민들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 지역의 지반 이동 속도는 이전에 비해 3배에서 5배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가 연간 10피트까지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주택은 약 400채에 달합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와 계약해 지반 이동을 추적하고 있는 지질학자 마이크 필립스는 지난 16년 동안 산사태를 지켜봤지만 현재는 이전과 달리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700에이커가 넘는 면적에서 빠른 속도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는 팔로스 버디스 드라이브 사우스 북쪽에 있는 포르투갈 밴드 지역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약 3,300만 달러 규모의 산사태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 보고서를 올해 9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에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반 이동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시의회는 일정을 앞당기길 원하고 있다고 20일 LA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거리 곳곳이 모래주머니로 덮여 있고 주황색 원뿔과 산사태 피해 경고 표지판이 놓여 있으며 균열된 도로에는 플라스틱 방수포가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주택들은 지반 침하로 벽에 금이 가고 일부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유리교회로 알려진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역사적인 웨이페어러스 채플도 집안 불안정을 이유로 지난주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올해부터 준성수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에서 6월 말, 8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주말에 방문하려는 방문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번호를 예약해야 합니다. 차 한 대당 입장료는 $35이며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을 위해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웹사이트를 통하면 됩니다. 캠핑이나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야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6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으로 2021년에는 330만 명, 2022년에는 37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항공기 짐칸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미국 디트로이트 행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기내 좌석 위 짐칸에 있던 가방의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승객 위로 구더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문제가 된 좌석 앞에 앉아 있었다는 한 승객은 뒤에 탄 여성이 승무원에게 구더기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다며 소리쳤고 이에 뒤를 돌아보니 좌석에 구더기가 꿈틀대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짐칸의 가방 안에는 신문지에 쌓인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처음에는 밀봉 상태여서 냄새가 안 났지만 가방을 연 후 악취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를 들고 탑승한 승객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가방 주인을 묻자 이상한 기색 없이 자기 것이라고 답했다며 상황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 마일리지 8,000마일과 호텔 객실과 식사권, 보상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항공 관계자는 기내 수화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행이 중단된 승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항공기는 게이트로 돌아온 후 청소를 위해 운항을 중단했고 승객들은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에 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델타 항공이 해당 승객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헤지 펀드들은 지난해 4분기 아마존과 인텔 등 대형 기술주들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이키와 화이자 등의 주식은 많이 매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된 헤지펀드 835개의 보유지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들이 작년 4분기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편입한 종목은 아마존닷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업체인 인텔과 엔비디아 지분도 많이 늘렸습니다. 시장에 몰아친 AI 열풍을 따라잡기 위해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메타 플랫폼의 경우 이 기간에 주가가 18% 올랐는데도 헤지 펀드들이 660만 주 순매도에 눈길을 끕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익 실현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54%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S&P 500 지수는 24% 상승했습니다. 작년 4분기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나이키와 화이자였습니다. 독립 헤지 펀드 중에서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자산운용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의료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헤지 펀드들의 총 주식 보유 금액은 6,723억 달러로 전분기 6,409억 달러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기술 분야로 25%였으며 이미 소재 분야는 15%였습니다.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PDF 문서를 요약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인공지능 AI 비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베타 시험 버전으로 출시된 이 AI 비서는 어도비의 PDF 편집기인 아크로벳과 리더 앱에서 이용자가 긴 PDF 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AI는 또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서 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이용자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는 이 AI 비서가 답변 출처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인용문도 생성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챗GPT와 같은 다른 AI 모델들도 장문의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는 PDF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도비의 이 AI 비서는 PDF를 올려야 하는 다른 AI와 달리 어도비의 앱에 내장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타누 나라엔 어도비 최고 경영자는 이 AI 비서는 수많은 PDF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00페이지 문서를 열었다고 가정하면 이를 요약하고 이해하고 다른 문서와도 연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AI 비서는 현재 아크로벳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리더에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어도비는 또 베타 버전이 출시된 후 구독 플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에 약 9억 달러의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지사는 21일 12시경 일리노이주의 6번째 국정연설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연례 연설은 프리츠커가 시카고시의 수천 명에 달하는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억 8,2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쿡카운티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의원들이 교육, 안전, 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다른 문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균형을 찾아내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격렬한 논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2023년설에서 프리츠커 의원은 2023-2024 학년도에 5,000개의 추가 정원, 더 많은 교육기회 및 시설 건설을 위한 4억 4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 학교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2024 국정연설은 오후 12시에 진행됩니다. 시카고 법원 명령으로 사전투표가 연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시카고 유권자들도 사전투표 일정에 며칠을 잃게 됐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두 곳의 사전투표소가 법원 명령으로 인해 19일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맥스 베어는 이 통지가 16일 밤 늦게 나왔으며 21일 오전 9시에 조기투표가 재개되기 전에 많은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지난 금요일 16일 늦게 투표용지에서 일부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미 인쇄돼 사전투표를 위해 나갈 준비가 된 우편투표 용지를 다시 인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투표 터치스크린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했다고 주말 동안 진행된 작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는 올랜드파크 변호사 애쉬온타 라이스로 지명 청원서에 결혼 전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로 해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선거 캠페인 측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베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300개 이상의 투표용지가 기표되었습니다. 즉 라이스에 대한 투표는 집계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그 사표 처리된 것은 나중에 집계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2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일 약 200에서 300장의 투표용지가 기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또 법원과 유권자들이 단 하나의 선거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며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시행으로 인해 마감일이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부터 도심 슈퍼 투표 사이트를 개방, 재인쇄된 민주당 우편투표 용지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대통령 예비선거 및 관련 선거일은 3월 19일입니다.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해먼드 경찰국은 인디애나주에서 유호를 추적하고 있으며 트럭이 주 경계를 넘은 후에도 계속 추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1일 시카고 소방대원들이 유홀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리틀 캘러맥 강으로 빠져들어간 운전자를 구조하는 동안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수요일 오전 4시 22분경 인디애나주 리버데일 인근 130번가 인근 CFD 헬리콥터가 물에 빠진 운전자를 찾는 데 동원됐고 CFD의 다이빙팀은 해먼드 경찰서의 경찰관들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유홀 운전자는 위중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조사의 일환으로 인디애나에서 130번가가 차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카고 지금 알리고 코너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24-283-8200입니다. 이민 1세대가 점차 노령화됨에 따라 한인 기관 단체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체육회를 비롯 체전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전봉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의 이전봉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해설을 해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작년에 미주 체전이 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네. 미주 체전 소식하고 또 요즘 그 시카고 체육회의 현황에 네.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뉴욕 체전 무엇이 문제였나요? 네, 뉴욕 체전이 작년 6월에 40년 만에 뉴욕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각지의 한인 동포들이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그쵸. 많은 네. 체육인들이 참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다 끝나고 체전은 잘 끝났죠. 끝나서 이제
저희 시카고도 참석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행사는 종료가 됐는데 얼마 전에 유주 체전과 관련해서 그 호텔 측에서 네.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뉴욕 재미체육회에. 네네. 어떤 왜 그런 거죠? 그 선수단을 수용을 해서 메리엇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한 거로 돼 있는데 네. 그 체재비, 숙박비가 지불이 안 됐다 해서 예, 8만여 불, 네. 8만여 달러에 달하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뉴욕 그 본사가 있으니까 본부로 이제 기사를 저희가 다 점검하고 확인해 본 결과 아마 그 메리엇 측에서는 돈 안 받은 게 확실하고 그래서 제소를 했고 그 사실이 이미 이제 그 체육회 측에 통보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재정적인 문제겠죠. 그쵸. 뭐 네. 큰 행사를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못 되다가 갑자기 많은 인원이 와서 호텔도 빌리고 경기장도 빌리고 많은 그런 준비를 했죠. 근데 아마 재정적으로 아마 좀 문제가 있었고 몇만 달러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LA 체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 보통 그 미주 체전이 열리면은 차기 대회 장소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뉴욕 체전이 끝나면서 LA에서 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년 뒤에는 LA에서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얼마 전 또 그 LA 소식에 의하면 또 거기도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제 그 체전을 준비하려면 벌써 그 경기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숙소 문제 뭐 이런 게 준비 많죠. 작업이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경기장 이런 확보 문제가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또 개최가 불투명하다라는 또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로서는 또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이제 다음 LA 체전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도 재정적인 문제겠죠. 뭐 경기장 확보 못하는 게 뭐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시카고 체육회는 체전 참가 후에 아직 아무 활동이 없어서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아시다시피 그 시카고 체육회도 한동안 몇 년간 그 활동이 전혀 없었고 시카고 체육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그 뉴욕 체전 이제 개최 소식이 막 들리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시카고 체육회에서도 이제 그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김대희 골프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분이 나서서 체육회를 이끌고 미주 그 뉴욕 체전에 참가를 했죠. 예, 그래서 기금 모금, 골프 대회도 하고 또 발대식도 하면서 선수들이 다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갔다 오셨는데 그 선수 임원들이 다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활동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인회에서 그 단체장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뭐 오셨어요? 오지 않았죠. 그렇군요. 체육회장이 오지 않고 태권도 협회 회장님은 오셨고 또 육상협회 이런 데서는 한두 단체가 참가는 했지만 체육회 수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한 게 체전 이후 활동이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렇죠. 한번 모셔야겠어요. 궁금합니다. 체육회장들이 모여 추대한 후에 취임식 가지고 체전 출발 전 발대식도 가졌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김대희 골프협회 회장이 그 체육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그 많은 그 전직 체육회장들이 회장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혔고 결국은 많은 단체 또
그 단체장 여기 한인 지인들 또 그런 인사들이 참석해서 체육회의 설립을 체육회의 출발을 축하해줬고 네네. 또 그래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체전 기금 조성에 일조한 한인 동포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네, 좀 의아해하죠. 네, 어떻게 동포들이 생각하시나요? 그런 네. 단체장 회의에도 그래도 체육회는 그래도 규모나 이런 거로 그쵸. 봐서는 굉장히 큰 네. 단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 소식도 없고 활동도 없고 하니까 그쵸. 궁금해하니까 체전 가기 전에는 도와달라 그러고 이제 후원도 부탁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와줬는데 결론은 이후에는 아무 발표가 없었군요. 발표도 없고 네. 활동도 없으니까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좀 있죠. 네, 그럴 수 있네요. 한인 미주체전은 미국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소수민족 공동체의 체육대회로 위상이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망 네. 어떻게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미주체전은 소수민족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거든요. 네. 그래서 전 미주에 있는 한인 체육인들이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수천 명이 함께 경기를 한다는 그쵸. 것은 타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맞아요. 유일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자부심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팬데믹 지나고 다시 이제 활기를 띠는가 했더니 역시 문제점들이 많이 재정적인 불거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여기저기 LA, 뉴욕 이렇게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시카고도 또 활기를 되찾는가 했더니 또 결국은 또 이렇게 활동이 없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 참 큰 문제인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LA 쪽에 있는 제미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나서서 이런 어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남은 2월 가장 따뜻한 날씨 보일 듯 최고 40~50도 선에 이어져 트럼프 신발 완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하이톱 이름으로 하와이 산불 대란의 관광세 추진 가족 이민 문호 판정일 상당폭 진전 전 세계 기독교인 26억 명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세 시카고 한인 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다시 실리콘밸리로 AI 열풍 컴백 거품 우려에도 엔비디아에 투자해 큰 수익 SAT, ACT 점수 요구 대학 다시 늘어날 전망 생활 안내 광고, 구인 구직, 매매 렌트 전공의 과반 사표, 환자들 병원 찾아 헤맨다.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도 반한 럭셔리 일상 룩. 회당 10억도 고른다.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출연료.